돌아온 이지혁의 한마디는 숨겨온 진실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순간, 그날은 모두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눈앞에서 굴욕을 당한 신랑 지혁은 얼굴조차 들 수 없었고, 아버지 이상철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그는 홀로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은호조차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적한 지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뜻밖에도 은호의 카페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낡은 가방을 끌고 들어온 그는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 나 여기서 지낼 거야. 그 말은 은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지혁을 짝사랑했던 기억과 결혼식장에서 무너졌던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산다고요? 그건 곤란해요. 그러자 지혁은 잠시도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죠. 잠깐이야. 나 좀 두면 안 돼? 은호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만이에요. 그 이상은 곤란해요. 그 대답은 단호함이 아니라 미련과 혼란이 뒤섞인 굴복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귀환 소식은 빠르게 성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은호 곁을 지켜왔던 성재에게 지혁의 귀환은 곧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성재는 지혁을 마주하자마자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돌아왔어? 내가 사라진 동안 누가 은호 곁을 지켰는지 알아? 내가 없었으면 은호 혼자 무너졌을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러온 질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혁은 비웃듯 말했죠. 옆에 있어준다고 다 자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결국 은호가 선택할 거니까. 짧지만 날카로운 대답은 성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움켜쥔 채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은호를 잃을 수 없다는 집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급히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서 두 남자의 긴장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상철은 끝내 실직 사실을 아내 김다정에게 들켰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다정의 목소리는 배신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당신까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그러나 그 말은 다정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남처럼 대하는 게 더 아파. 다정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상철은 말없이 주먹을 움켜쥔 채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버텨온 자존심이 이제는 무너져가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지연과 영라의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차 안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이 되었습니다. 지환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너 무슨 사모님 행세야? 성재 형 동생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아? 내 태도 진짜 못 참겠다.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성재 형이 부탁해도 절대 안 만났어.
지화는 그대로 차를 세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영란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끝내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의 다툼이 아니라 두 집안의 균열로 번져갈 불씨가 되었습니다. 은호는 또 다른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성이가 다가와 주는 이상한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자상했지만 은호를 대하는 눈빛 속에는 묘한 집착과 소유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넌 내가 꼭 지켜주고 싶어. 고성이의 말은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라는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에 침몰하는 사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온 뉴스. 저수지에서 발견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역이 사라졌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순간 은호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역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눈빛만 남겼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죄책감과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호의 카페는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집착, 배신과 비밀이 뒤엉켜 긴장으로 가득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재가 은호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은호야, 이제는 선택해야 돼. 나냐 아니면 그 사람이냐. 그 말은 최후의 통보였습니다. 지역은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집착, 가족과 배신, 비밀과 의심이 모두 얽힌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버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최후 통보가 끝나자 집안 곳곳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다정은 남편 이상철의 실직뿐 아니라 지역의 행방불명과 귀한 소식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믿고 기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녀의 한숨은 집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상철은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붙잡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성재는 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돌아서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은호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도 못 가지게 하겠어. 그의 집착은 이제 단순한 사랑을 넘어 위험한 관계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영 역시 은호의 카페에 머물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저수지 시신에 대한 소문은 그를 겨냥하는 듯 번져나갔습니다. 지역은 밤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 잘못한 게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지. 하지만 그가 바로잡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성재의 고백은 따뜻했지만 무겁게 느껴졌고 지역의 귀환은 반가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알 수 없는 관심은 오히려 은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친모라는 사실을. 저수지 시신의 신원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면서 모두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역과 연결된다면 단순한 삼각관계의 갈등은 파국으로 이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선택은 결국 사랑뿐 아니라 가족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겨온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집착과 복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과거가 모두 드러나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겨온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랑도 가족도 모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은호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성재의 뜨거운 고백일까요? 아니면 지역의 집착 어린 귀환일까요? 그리고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은 어떤 파국의 신호탄이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충격적인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